희망 회복 자금의 최고 900만 원까지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한 3, 4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런데 전체 한 72% 69만 한 8천 명은 300만 원 이하의 그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에도 저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한 분은 차질 없이 닳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참 이 작금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의 공포와 또 생존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방역 대책 지원과 함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재설계한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총리께서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고 또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코로나 확진 대유행이 시작되면 적어도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번에 두텁게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 8일 날 총리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삶의 조건이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경안은 그런 기조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방금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법조에 따른 6천억 원,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 등 3조 8,5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서 기재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최고 900만 원까지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분들은 매출 4억 이상의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라 아마 한 3, 4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는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자 한 3천 명, 0.3%가 이렇게 9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96만 명 중에 0.3%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전체 한 72% 69만 한 8천 명은 300만 원 이하의 그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는 물론 300만 원 또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보상하겠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충분히 지원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지원에도 저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법제화에 따라서 또 이제 10월부터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보상 소요는 개인 맞춤형이고 또 방역 강화 때문에 좀 더 보상 소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한 분은 차질 없이 닳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데 이게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금 6천억 정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상이 한 50만 명 이상 되는 걸 보면 1개월에 한 38만 4천 원이고 하루는 1만 2천 원 꼴입니다. 물론 아까 더 증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는 하지만 적어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 1만 원꼴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받는 분들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욱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 캐시백 그 환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1조 1천억 정도의 예산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자에게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소비 진작과 또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20%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계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 4단계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수도권의 그 상점들 또 특히 음식점들은 준 통행금지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시백 환급 1조 1천억 원은 전액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는 이 캐시백이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유지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방역 4단계가 돼가지고 아마 소비에 대한 어떤 여력이나 또는 시기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이 캐시백에 대한 1조 1천억에 대한 금액이 맞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개수조정관에서 혹시 협의가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은 이 캐시백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뭐 이 4단계 방역상이 연말까지 간다고 전제할 수는, 그건 뭐 국가적으로 재난이고요. 정말 방역 당국 말대로 한두 달 이내, 한 날 이내 짧게 끝내든가 한다면 또 그 다음에는 다음 또 경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물론 부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캐시백 환급과 관련해서 우리 중소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대 수수료율 0.8에서 1.6%로 계산을 하더라도 카드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최소 800억, 최대한 1,76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에 따른 뭐 비판도 있다는 거 우리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뭐 어차피 이게 없더라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은 뭐 카드 수수료는 그냥 그거는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고 그거는 카드 사용에 따른 그냥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현금 충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려면은 또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카드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의원님 아까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설계를 한 건데요.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올리고요. 4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뭐 부총리 말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 캐시백 환급
예산은 코로나가 안정된 후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캐시백 지원보다는 골목 상권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좀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저는 주장합니다.